우리의 숨길 코. 누군가에겐 평범한 숨 한 번이 그 무엇보다 간절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다 농이 차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번씩 머리, 눈썹 밑에가 되게 아프게 두통이 있었고 가래를 뱉으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호흡기 내과를 가니까 축농증이 심하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예전에 한 5분만 걸어도 뛰어도 코가 너무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는 제일 힘드는 거는 공기가 부족하는 거. 코가 이제 좀 자주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음식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번 앓고 나면 낫겠지 했던 코막힘은 어느덧 일상의 활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답답함과 맛을 잃어버린 식탁, 그리고 밤새 뒤척인 시간들까지 막힌 숨길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코막힘을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의 역할이 냄새 맡는 것 이외에도 공기를 가온하고 가습하고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 코는 공기청정기이자 히터이자 가습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코가 막혀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차갑고 건조한 그런 겨울철에 먼지가 가득한 그런 창고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로 이제 일상의 새로운 숨길이 열렸습니다. 숨 쉬는 즐거움을 되찾는 길,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코 질환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태훈 원장. 제주에서 날아온 귀한 발걸음. 이정희 씨가 오랜만에 부산을 찾았는데요. 누런 콧물과 심한 코막힘, 일상을 뒤흔든 지독한 코의 불편함은 제주에서 받은 수술 후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다 농이 차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번씩 머리, 눈썹 밑에가 되게 아프게 두통이 있었고 그래도 그거를 몰랐고 가래를 뱉으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호흡기 내과를 가니까 축농증이 심하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으로 해결될 축농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선택해 갔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그 후부터 더 힘들었거든요. 1년 이상을 내 병원 통원 치료도 하고 안 좋을 때는 또 가고 또 갔다 오면 또 제자리고 이래서 그냥 살까 하는데 너무 오히려 수술 안 받을 때보다 너무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검사 결과 부비동 곳곳은 이미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복된 수술과 치료에도 말이죠. 이정혜님은 축농증과 비중격 망곡증이 엄청 심하신 상태였습니다.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축농증을 오래 앓으셔가지고 코 안에 뼈에 염증이 심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 해놔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대기 제주도인 관계로 제가 그래도 제주도에서 좀 수술 많이 한다는 그런 전문 병원을 몇 군데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하고 2년 만에 다시 재발이 돼서 본원에 다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제주에서의 수술 후 구조적인 비대칭과 깊은 염증까지 단순 치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수술하기 전에 네. 찍었던 사진. 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중격이 네. 똑바로 안 돼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좀 휘어져 있는 게 보이고 원래 수술하기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긴 하셨어요. 예전에 2년 전에 와서 찍었던 사진 보면. 예. 그때는 여기 뼈를 깎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격 수술도 같이 했죠, 그죠? 이게 꽉 이렇게 하얗게 뿌옇게 차 있는 모습. 그런 게 보였어요. 원래 이제 또 염증을 워낙 오래 앓으셔가지고 네. 뼈들이 되게 염증 때문에 많이 두꺼워져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네. 재발을 잘하긴 잘해요. 재발의 불안을 안고 찾은 부산이었지만 체계적인 재수술 덕분에 비로소 편안한 숨을 되찾았습니다. 후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길이 막혀가지고 못 맞는 게 있고 예. 신경이 나빠져서 못 맞는 게 있거든요. 아, 염증을 너무 오래 몇십 년 동안 앓으셔가지고 예. 신경이 좀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길은 잘 뚫려 있는데 근데 또 기다리다 보면 네. 또 후각신경세포는 조금 예. 재생이 될 수가 있는 아, 예. 부분이라서 또 괜찮아지는 나이 그런 있어도 경우들이 그게 재생이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염증은 다 조절이 됐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그 후각신경세포 섬유 그게 이제 다시 조금 재생이 되면 후각이 조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님을 찾은 이정혜 씨. 엄마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딸도 이제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많이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았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증상이 악화된 것 같아서 알게 됐고 이제 냄새를 못 맡는 부분이나 밤에 이제 코골이 부분이나 이렇게 많이 심해서 최근에서야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오랜 답답함을 씻어내고 시원하게 열린 숨길처럼 이제 이정혜 씨의 앞날에도 향기롭고 기분 좋은 바람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올봄 어떠셨어요? 겨울이 되면은 그 주위가 거의 귤 밀감밭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꽃이 만발들을 해요. 향이 너무 많아요. 잘 퍼지고 냄새가 참 좋았어요, 옛날에는. 치료가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데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향을 더 맡고 싶고 빨리 맡아지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시작된 콧물과 막혀버린 숨길. 세 번째 수술을 결심한 이종욱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향기를 잃은 일상에 갇혀버린 그에게 이제 반전이 절실합니다. 코가 이제 좀 자주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음식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계속 이제 병원 다니고 네, 수술도 다른 데서 여러 번 했었고 거의 뭐 줄 각오하고 왔습니다. 너무 앞에 두 번이 하고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통증이. 그래서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냄새를 또 약을 끊으면 또 냄새를 못 맡고 또 코가 막히고 하니까 계속 약으로는 또 이게 한계가 있다 싶어서 진짜 고민 끝에 진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충농증 수술을 2번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콧물이 뒤로 자꾸 넘어가는 후비루 현상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후각이 특히 많이 저하가 되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농증이 이제 재발을 한 그런 상태였고 비중격도 휘어 있고 합의갑계도 비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재수술에 앞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 코 기능 검사인데요. 코 안의 공기 흐름과 신경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후각 검사할 거고요. 후각 검사는 향을 이용해서 국소적인 코의 단순 후각 감각 정도를 검사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충농증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검사고요. 첫 번째는 역치 찾는 검사인데 3가지 중에 하나만 냄새가 나요. 이 냄새 나실까요? 전혀 안 나세요? 장미향이 나야 돼요. 안 나요. 코로 숨을 쉬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종욱 씨에겐 어려운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감각 탓에 좋아하는 음식의 향도, 계절의 변화도 낯설게만 느껴지는데요. 과연 이번 수술로 그는 다시 향기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거의 냄새 전혀 못 맡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점수가 이제 4점 나왔는데 10점 이하는 그 무후각증이거든요. 무후각증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고. 그리고 미각은 괜찮으시고요. 미각은 정상이고.
수년간 코안을 괴롭혀온 염증은 결국 후각까지 앗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힌 일상의 숨통을 다시 틔워줄 의료진의 손길뿐인데요. 일단 지금 CT 보시면 이전에 수술 2번 받았지만은 지금 염증이 이렇게 좀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 전두동 올라가는 쪽에 이쪽이 이제 거의 안 열려 있어요. 이쪽이 좀 복잡하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쪽을 거의 손을 못 댔네요. 특히 이 안쪽으로 이제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이제 그 수프라블라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전두동 올라가는 입구가 되게 좁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콧물이 염증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자극이 돼서 자꾸 이쪽이 붓고 더 좁아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현상도 생기고 주변에 이제 점막이 그 염증이 있으니까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후각신경이 있는 이 위치 이 부분에 점막이 부어가지고 공기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못 맡으시는 거고. 오늘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미처 제거되지 못했던 그런 염증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고 부비동 입구를 최대한 크게 열어서 안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 물질이 포함된 점액이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점막과 마찰되는 그런 시간을 줄여서 점막이 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와 함께 비중격 교정술과 합의갑계 축소술을 같이 해서 공기 흐름을, 코 안의 공기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데 특별히 합병증 없이 수술을 잘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숨길을 여는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복합적인 코 질환을 뿌리 뽑기 위해 3가지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우선 부비동 내시경 수술로 꽉 막힌 염증 통로를 넓히고 휘어진 벽을 바로 세우는 비중격 교정술에 비대해진 콧살을 줄이는 하비갑계 축소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이번에 2번째 했고 3번째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다 보면은 뼈가 일단 좀 두꺼워지고 2번째 출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할 때 우리가 지표로 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지혈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부비동 중에서 특히 전두동 쪽으로 많이 좁아져 있던 안 열려 있던 그런 방들을 다 깨끗하게 열고 안쪽의 염증을 전부 제거하고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3번째 수술 끝에 마침내 사라진 지독했던 염증. 고단한 시간을 뒤려온 채 그토록 기다려온 평온한 숨결이 이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술후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코 세척을 해서 코 안에 이제 점액이 많이 보여 있는 것들을 빨리 배출하는 것이 좋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하루에 1-2번 이상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온 28살 딘 씨인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늘 꽉 막혀있던 숨길을 열고 이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내달립니다. 와, 진짜 최고예요. 예전에 한 5분만 걸어도 뛰어도 코가 너무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방 다가오지고 금방 치졌고 이제 지금은 입을 딱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도 공기가 뻥 뚫려서 들어오는 게 완전히 느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달라지고 완전 편해지니까 네,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에게 달리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조여오는 가슴, 원인을 알 수 없던 호흡곤란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었는데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나
내 심장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셨죠. 근데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결국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숨가쁨의 진짜 원인은 바로 코. 고국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지독한 코막힘.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그의 숨통을 조였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의 의술을 믿기로 한 선택.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술을 이전에 한번 받으셨던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재수술 경우이기 때문에 점막의 유착이 심하고 비중격 연골의 변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비중격 교정술에서 재수술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그런 수술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점막이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점막을 들어 올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은 그 앞쪽 부분 그리고 위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코를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L자형 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의 교정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 이제 불안전한 교정으로 휘어짐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 휘어짐 정도가 상당히 이제 심한 그런 상태였죠.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그 L자형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잘 교정을 했고, 쌤님이 느끼시는 그 수면 중 또는 운동 동안의 그 호흡 곤란, 이런 문제들이 다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갑갑함이 마침내 사라진 자리. 딘 씨에겐 이 평범한 숨쉬기조차 이제 매 순간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 우리 딘 씨 괜찮죠? 중격이 똑바로 잘 돼가지고 숨쉬는 길이 코 입구에서 끝까지 잘 보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선형으로 이제 끝까지 똑바로 가게 되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독자적인 L자형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 꽉 막혔던 통로가 시원하게 트이자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차량들로 가득한 딘 씨의 일터. 먼지와 매연, 쉴 새 없는 차량 점검이 이어지지만 수술 후 시원하게 열린 숨길 덕분에 그의 호흡은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너무 잘 느낍니다. 냄새가 너무 잘 느껴요. 완전 깔끔하고 완전 아무 이상한 냄새가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코의 감각은 이제 그의 업무에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됐는데요. 아무 느낌이 잘 없었고요. 소리만 들으면서 원래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냄새까지 하긴 해야 되고요. 저의 일은 완전 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냄새가 완전 잘 돼야 되니까 확인을 할 때 무조건 차 안이랑 엔진이랑 냄새를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완벽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치료를 향한 진심엔 국경이 없죠. 한국에서 되찾은 숨결은 단순히 코가 뚫린 걸 넘어 가족과 당당히 살아갈 숨통 트이는 인생이라는 선물이 됐습니다. 저처럼 재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원장님 덕분에 지금 인생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숨도 편하게 쉬고 완전히 잘 다니고 일도 편하게 하고, 한국 외력 기술이 진짜 최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을 넘어 일상의 평온함과 활기까지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호흡입니다. 세심한 진료와 치료를 통해 당신의 매일에도 상쾌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길 바랍니다. 막혔던 숨길이 트인다는 것은 단순히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는 평온함, 그리고 냄새를 통해 느끼는 일상의 즐거움,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재발이나 불완전한 교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기나긴 고난의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상쾌한 일상이 어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